어우. 자, 세이프티 언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간의 데일라이트가 번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이하게 여기 통풍 시트, 이거 통풍 시트 버튼이죠. 내비게이션은 보시면 12.3인치가 두 개가 들어가 제가 K5를 타는 사실 좋은 점이 이런 점이었어요. 연비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저녁에 뛰면 최고 한 10.5까지 받습니다. 오, 10.5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자, 오늘은 K5입니다. K5 사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살펴드렸는데 실물로서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동차 리뷰 제 짝꿍이자 제 파트너죠. 현대상사의 김민우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K8을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K5 요즘에 시내에서 제가 정말 많이 목격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뷰를 한번 가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외관 먼저 좀 살펴드리자면 네. 전면부는 뭐 이런 모양이에요. 전방 레이더 센서도 이렇게 있고 그릴도 이렇게 독특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 자, 아무래도 이 모델이 K5 렌트카형이다 보니까 렌트카형 사양을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주간 주행등하고 지금 메인 헤드램프하고 같이 켰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메인 헤드램프가 꺼지면 주간의 데일라이트가 번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형상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번개다. 이 원래 K5가 스포티함과 젊음을 추구하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LED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온 김에 본네트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민우 부장님, 엔진은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LPI 2.0 6단 자동 변속기가 그쵸, 6단 자동 변속. 결국에는 소나타랑 같아요. 그리고 최신 차에는 이렇게 스트럿바가 이렇게 좀 설치되어 있어서 일단 잡소리도 줄여주고, 네. 차량의 균형을 밸런스를 네, 코너웍도 좀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미니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 소나타랑 큰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사실. 네, 거의 뭐 쌍둥이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 좋은데요? 네, 여러분, 이 모델은 기본형 모델이 아니고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타이어는 몇 인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215에 55에 17인치가 들어가 있네요. 네, 215에 55에 1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SBW 백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12.3인치 클러스터 팩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따가 실내도 같이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가 B필러하고 C필러 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자가 추가한 건가요? 네, 추가로 이제 선바이저. 선바이전 따로 추가한 거죠. 네. 없었을 것 같고, 핸들이 바디칼라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에요. 실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소나타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 실내에 2열에 김민우 부장님이 앉은 모습인데, 휠베이스 얼마죠? 휠베이스는 소나타 기준보다는 2cm 정도 짧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한번 재보면 소나타보다 한 2.5cm 정도 짧아진 모습인데, 실제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충분한 공간감이 되는 거고요. 레그룸도 소나타와 89cm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큰 차이가 없고, 헤드룸 공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96cm로 소나타보다 오히려 여기가 헤드룸이 이제 2m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네. 더 넓다고 봐야 됩니다. 962mm로서 사실상 실내 공간은 소나타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이거가 조금 색다른데, 이건 어떤 용도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손을 당겼을 때 네, 손잡이 위치가 멀기 때문에 네. 좀 손이 짧거나 하신 분들이 당길 수 있게. 그쵸. 승객들이 아무래도 손잡이 대용으로 좀 쓸 것 같고, 어우. 자, 세이프티 언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머리를 또 여기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뭐 이해는 해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하게 전면 가공 휠이 들어가 있네요. 전면 가공 휠에 17인치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내에서 왔을 때 주로 후방에서 이 차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요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요게 지금 K5의 거의 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 K8보다 조금 더 깊이가 깊더라고요. 예.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집게 다리가 좀 훨씬 이렇게 좀 깊게 내려와 있는 듯한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넓어 보이는데 몇 리터죠? 이게 소나타보다는 조금 넓은 한 380리터 정도. 네, 예, 20리터 정도 늘어난 380리터이기 때문에 예, 충분한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고 안으로 다 도넛 트렁크가 다 내장되어 있고요. 연료 탱크 용량은 64리터입니다. 뭐 주유구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터치식으로 요새는 다 여니까. 네, 터치식으로 열어서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엔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보던 어떤 D컷이 D컷 아니고 네. 뉴라이즈 소나타.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조금 있고 이 클러스터 자체는 약간 굴곡이 졌어요. 슈퍼비전 클러스터네요. 12.3인치 풀사이즈. 내비게이션은 보시면 12.3인치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풀사이즈 칼라 TFT LCD라고 해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굴곡이 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최신 모델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런 기아만의 공조장치는 그대로 있고 이거 한번 그대로. 바꿔주실까요? 여기 이제 위로 네. 누르면은 미디어 키가 되고. 미디어 키가 되고. 아래 키가면 네. 이제 공조 키가 되는. 예, 요거는 기아 시그니처고 시그니처죠. 그 다음에 웨터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거 현대에서 작업하신 거죠?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있고 여기다가 또 핸드폰 이거는 사람이 거치 있어요. 한번 핸드폰 한번 거치 해봐 주실까요? 이거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네. 들어가면 됩니다.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기아 노브가 들어와 있고 요런 버튼들도 물리적인 버튼들이 들어와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 통풍 시트 이거 통풍 시트 버튼이죠? 근데 이게 아래로 내리면 동풍. 오, 위로 올리면. 위로 올리면 열선. 열선. 오, 요거는 또 굉장히 좀 신선하네요. 그죠.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건데 한번 돌려봐 주실까요? 네, 드라이브 모드 돌리면 네. 스포츠 모드, 모바일 모드, 에코 모드. 컵홀더가 지금 2개 정도 들어와 있고 여기 또 공간이 있고요.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대시보드 깊이도 나쁘지 않고 기본적인 요런 거 불 켜는 요런 존들도 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존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네, 한번 만져보시죠. 네. 아무래도 CCNC가 적용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을 거는 다 있네요. 다 있을 거 CCNC만 적용되지 않았던 뿐이지 기아 커넥터 다. 기아 커넥트도 있고 나머지는 뭐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느낌이고 계기판은 아무래도 조금 최신 차량보다는 조금 시인성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으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버튼 시동 들어와 있고 사이드가 여기 있네요. 그러네요. 사이드 네. 브레이크가 여기 와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제 체형하고 사실 K5하고 좀 맞는 게 의자가 되게 편하네요. 시트가 굉장히 조금 편하다는 느낌이. 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K5 저도. 그쵸. 네, 소나타보다. 저도 시트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시트는 K5가 좀 훨씬 더 나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네. 또 조금 있고 이 사장님께서는 요렇게 거치대를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치를 했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기존에 늘상 보던 그런 거의 제일 편한 위치에 네.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있는 도어 트림이고 실내 내장재 같은 경우도 블랙 원톤 인테리어이고 영수증은 여기로 나오는 거를 설치를 했고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또 달아 놓으셨고요. 이거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공간이 밑에 하나 더 있겠죠?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충분한 공간감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역시나 싱크 버튼이 있다라는 거는 독립 제어를 할 수 있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각각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 차량은 지금 기본 깡통형이 아니에요, 그쵸? 네, 프레스티지 등급. 네, 프레스티지로 올라오면서 뭐가 바뀌었죠? 프레스티지 올라오면서 일단은 기어봉 자체가 네. 이렇게 드르륵
부추식에서 부추식에서 네.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어요. 다이얼식으로 바뀌어 있고 또 하나는 보시면 오토홀드는 오토홀드가 깡통에 네. 없는데 네, 오토홀드가 오토홀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틀었던 열선 통풍. 예, 열선은 있는데 통풍이 또 깡통 모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스티지로 오는데 요거가 48만 원이다. 거기다가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는 스마트 센서랑 똑같은. 예, 스마트 센서하고 똑같은 건데 전방 충돌, 교차로하고 정면 대항차 같은 축구방 같은 거 들어와 있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2.3인치 클러스터 팩 요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옵션 세 가지를 추가하면은 얼마죠? 2,650 정도의 차값 나옵니다. 2,650만 원이고 부가세 할인된 금액이겠죠? 네. 부가세 할인해서 2,650만 원이고 요거 싫으신 분들은 깡통 모델로 하시면 되는데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이거 통풍 쓸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참고로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트렌디 등급은 2,200만 원대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거의 한 45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아까 옵션 값 자체는 19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네. 우리가 프레스티지로 올라오면서 기본 차값이 2,400만 원대로 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옵션을 넣으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40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네, 거를 맞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옵션 장사를 한다라는 그런 또 비판이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으신 분들은 그냥 깡통 옵션으로 2,200만 원대 주고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주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승차감을 보이고 있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출발. 저는 지금 현재 그랜저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랜저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미세한 차이는 조금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소나타 탔을 때랑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없고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네. 소나타보다는 토크가 조금 좋은 느낌인데요. 좀 밟았을 때. 아, 그래요? 네. 소나타는 이제 페달 밟았을 때 좀 소음 올라오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일단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언덕 주행을 해볼 텐데 네. 또 올라오고 오, 탄력이 꽤 받는데요? 어떠세요? 있습니다. 일단은 소나타보다 웅 거리는 소리가 좀 덜 한 것 같고요. 네. 좀 출력이 이제 소나타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가벼우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지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않을까요? 가속감이 상당한데요? 네. 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법인 때 사실 K5를 타봤잖아요. 네. 제가 K5를 타는 사실 좋은 점이 이런 점이었어요. 가속감이 굉장히 좀 상당하고, 네. 그 다음 코너웍도 저는 좋았어요. 부드러움이나 이런 거는 소나타가 조금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전반적으로 K5만이 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장점. 굉장히 스포티함 확실히 있네요. 언덕을 올라와 보니까 힘이 좀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네. 있는데요. 주행 질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실제 구독자님은 이거 주행하실 때 어떠셨어요? 연비 괜찮고요. 연비 괜찮고 연비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저녁에 뛰면 최고 한 10.5까지 받습니다. 10.5요. 근데 평균 보면 한 9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와, 9까지나. 네. 운전은 상당히 잘하시는데 9 정도면은 와, 근데 지금 고속주행 좋은데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일단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확실히 덜하고 조금 살짝 소나타 탈 때보다 통통 튀는 느낌은 또 살짝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스포티함은 있는 반면에 조금 깔리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살짝 이게 왜냐 공기압 얼마 넣으셨어요, 사장님? 38 넣었습니다. 38이요? 공기압의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노면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약간 싹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택시로서는 뭐 소나타하고 K5가 정말 최고의 차량이고 연비도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비도 너무 좋고요. 택시는 연비죠. 연비. 꽃이죠, 꽃.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옵션을 계속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700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랐다라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밖에는 옵션 없고요. 네, 옵션 가격이 많이 있고. 자, 이번에는 언덕 및 조금 코너를 주행을 할 텐데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뭐 주행감을 따져보려고 해서 그런 거지 충분할 것 같고요. 택시로서는 충분합니다. 전 모델들보다 훨씬 나아요, 일단.
그렇죠. 전 모델들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이게 지금 납기가 한 어느 정도 걸리죠? 이거 이제 프리스티지도 지금 현재는 한 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한 달 안에 다 나오니까 깡통 가격 2,200에서부터 2,700만 원대까지, 물론 3,000만 원까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3,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오버스럽고요. K5를 하면서 네. 한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거보다 조금 낮은 등급 넣으셔도 되는 거고,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이 K5다라는 거. 네. 저는 특히 이 언덕 주행하고 코너웍이 상당히 좋고 좀 안정감이 있어요. 네. 핸들 자체가 그냥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제가 네, 핸들 맞아요. 그걸 뭐 킨 것도 아닌데. 그건 확실해요. 네. 이 K5를 탈 때 그 핸들 그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확실히 있어. 네, 오늘 이렇게 K5 실제 주행을 통해서 사실은 택시의 대표가 소나타하고 K5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 2대장이죠. 예, 2대장인데 지금 소나타가 아직도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리고 가격 베리에이션 자체가 2,200만 원대부터 3,000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예만한 차가 사실은 없고, 지금 전기차도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K5 구매하실 분들은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여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시면 이 차가 사실은 바닥이 작업이 안 된 차거든요. 우리 현대 상사를 통해서 계약해 주시는 분들은 바닥 혜택 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 주시거나 김민우 부장님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만의 혜택 반드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요새 날이 정말 더운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늘 발전하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 채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피드백은 제 채널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키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였습니다.